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규정 128조 2항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2항 2호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특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한번 싹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일단 이제 2항 1호랑 2항 2호의 취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100개인 경우에 이때 이제 권리자의 앞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50개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100개 중에 50개는 결국 권리자의 파일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 얘가 이제 50개를 판매함으로써 결국 권리자의 재고가 50개가 남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너 때문에 내가 50개를 못 팔았다. 그러니까 50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이제 1호의 개념. 그 다음에 초과한 50개에 대해서는 이건 비록 내가 원래 팔지 못했던 개수다마는 다만 결국 내 특허권을 이용해서 생산 판매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시로 내놔라. 특허권 이용료 내놔라. 그래서 초과 개수에 대해서는 실시료를 달라고 하는 게 바로 2호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만약에 실시료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이 1만 원일 때 이제 여러분 Y축을 금액, X축을 개수라고 하면은 자, 양도수량이 이제 100개인 경우에 그러면은 원래 이제 권리자는 너 때문에 내가 100개를 팔지 못했으니까 100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근데 100개를 전부 다 청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한도가 정해질 때던가 침해자가 비록 100개를 팔았지만 근데 권리자가 앞으로 팔 수 있었을 개수가 50개라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이 50개를 넘어서 초과하는 50개는 권리자가 어차피 팔 수 없었던 양이기 때문에 1호에 따른 일시이익은 결국 팔지 못해서 권리자가 입은 손해는 50개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수 복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1호에 따라서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50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한 개수에 대해서는 결국 특허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료 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만 고려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양도수량이 100개이고 이제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30개. 그 다음에 아까처럼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 1만 원. 그 다음에 실시료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면요. 한도는 고려하지 않고 자, 원래라면 이제 권리자는 침해자한테 이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너 때문에 무려 100개나 팔지 못했다. 그러니까 100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권리자가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가 있었던 경우에 즉 침해 행위와 무관한 침해자의 판매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지금 여러분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가 30개죠. 즉 여기에서 이제 30개를 제외한 70개가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침해로 권리자가 못 팔았던 개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이 영역 침해 외 사정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 같은 경우에 결국 침해랑 무관한 판매 개수입니다. 침해랑 무관한 판매 개수. 그렇다 보니까 침해로 인해서 권리자가 못 팔았던 개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해랑 무관한 판매 수다 보니까 이 30개 대해서는 야, 네가 이제 30개를 팔아가지고 내가 30개의 손해를 입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침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70개에 대해서는 네가 70개를 팔아서 내가 70개를 못 팔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30개 부분은 침해랑은 무관한 판매 수다 보니까 네가 침해로 해서 30개를 팔았다 보니까 내가 30개를 손해를 입었다라고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호에 일시손해가 이렇게 70개로 제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 마이너스 30개에서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침해 이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정에 따른 개수가 있은들 결국 이 개수도 특허권을 이용해서 판매한 개수잖아요. 함부로 특허권을 실시해서 판매한 개수잖아요. 그래서 특허권 이용료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실시료 3만원, 30 곱하기 1천에서 3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73만원에 대해서 1호와 2호의 합산 금액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이제 한도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여러분 한도를 한번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려해 봅시다. 만약에 한도가 첫 번째로 50개인 경우, 두 번째로 한도가 만약에 80개라면, 세 번째로 한도가 150개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원래 이제 총 맥시멈 100개에 대해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침해 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가 30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30개는 침해자 너 때문에 내가 30개를 못 팔았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 결국 너 때문에 내가 70개를 못 팔았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너 때문에 내가 30개를 못 팔았어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개수로서 1호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복멸이 이루어지죠. 한편 이 와중에 만약에 한도가 50개라면은 침해자가 판 70개에 대해서 결국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한 개수는 50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 개수가 복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야, 너 때문에 내가 70개를 벌었으니까 70개 손해해라, 손해배상해 라고 했을 때 침해자는 야, 어차피 너는 앞으로 50개밖에 생산해서 팔지 못하지 않았냐, 네가 앞으로 팔 수 있는 개수가 50개인데 왜 내가 전부 다 70개를 배상해야 되냐, 나는 50개밖에 못 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개에 대해서 결국 총 50만원의 금액이 1호로서
산정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도는 침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이제 개수가 까진다는 측면에서 복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편 이 50개를 초과하는 수량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초과한 50개는 특허권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함으로써 생산 판매한 개수니까 특허권 이용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5만원 50 곱하기 1에서 5만원에서 55만원을 자 1호와 2호의 합산 금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직관적으로 손해액이 계산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이 계산 방식을 쓰려고 하니까 잘 계산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법조문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쨌든 결론은 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일단 1번 방식은요 한도 초과 수량 또는 이제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던 수량 마이너스 이제 실시계약 불가 수량에다가 실시료를 곱하는 방식인데 즉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거죠. 일단 실시계약 불가 수량은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고려하지 말고 일단 한도 초과 수량 또는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봐봅시다. 여러분 이 경우는요 전제가 이제 1호의 양도 수량과 2호의 양도 수량이 형식적으로 일치하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1호의 양도 수량은 100개죠. 이거 이제 2호에도 바로 법조문에 양도 수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 100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 수량은 이제 양도 수량 마이너스 한도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도고 이게 이제 양도 수량이니까 100개 마이너스 50 하면은 여러분 한도 초과 수량은 50개가 되고 맞죠? 이 한도를 초과한 수량은 50개고 한편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30개인데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큰 개수인 50개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개에 대해서 실시료 곱한 이제 총 5만원을 실시료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어쨌든 55만원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2번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더 센 게 있는데 이 전제는요 1호의 양도수량 개념과 2호의 양도수량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 괜히 지웠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여러분 법조문 봐보세요. 법조문 128조 2항 법조문 보시면은 여러분 1호에 그 2항 1호에 그 물건의 양도 수량에 이제 괄호가 있죠. 괄호 보시면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 행위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을 바로 그 물건의 양도 수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제 2호는요 그 물건의 양도 수량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 1호는 지금 1번 방식은요 1번의 그 물건의 양도 수량과 2번의 그 물건의 양도 수량을 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100개로. 근데 2번 방식은요 1번의 이제 그 물건의 양도 수량은 이제 진짜 침해자가 판 100개로 보는 거고 이제 2호의 그 물건의 양도 수량은요 이제 괄호까지 고려한 즉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뺀 수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1호 양도 수량이라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70개가 2호 양도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제가 이제 2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양도수량은 1호의 양도수량의 괄호까지 전부 다 계산해 준 값이다. 그래서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전부 다 뺀 개수가 바로 2호에서 의미하는 양도수량이다. 그러면 이 경우 한도 초과 수량은 결국 2호의 양도수량의 한도를 빼는 거다 보니까 1호의 양도수량 마이너스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마이너스 한도의 초과량이 바로 한도 초과량이 된다. 즉 계산식이 살짝 바뀌죠. 자, 이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결국
이 한도 초과 수량은 이 한도와 이 2호 양도 수량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한도를 초과한 양도 수량은 총 20개죠. 그 다음에 아까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량이 30개니까 그러면 여러분 20 플러스 30 하면은 20 플러스 30 하면은 50이 나오죠. 그래서 50개가 나와서 50 곱하기 1천 하면은 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제를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좀 계산식이 달라지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 한도를 80개로 한번 계산해보죠. 80개로. 자, 여기가 이제 1만이고 여기가 1천이다. 그 다음에 100개이고 다음에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30개니까 이제 이만큼이 이제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이고 이때 이제 80개가 한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원래 맥시멈 100개에 대해서 일단 한도만큼 복멸되고 맞죠? 한도만큼 1호의 손해가 복멸되고 그래서 설사 100개를 팔았다 하더라도 이제 권리자가 앞으로 팔 수 있었던 개수가 80개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 맥시멈 80개 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와중에 또 이만큼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총 30개 부분은 어차피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즉 침해랑 무관한 수량이기 때문에 이제 총 한도에서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까지 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실제 이제 이 70개만큼이 결국 권리자의 판매 개수에 영향을 미친 수량이고 이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던 수량 30개는 권리자의 판매 개수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자의 판매 개수에 영향을 미친 권리자의 판매 개수를 감소시킨 물량이 바로 70개다. 나머지 이 30개는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침해 때문에 권리자가 판매 개수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 70개는 침해 때문에 권리자가 판매 개수를 상실한 거다. 그래서 일단 이 70개에 대해서 총 70만 원이 1호로서 청구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양도수량 100개에 침해 행위와 판매할 수 없는 30개 빼면은 이제 70이고 그 다음에 한도는 80개니까 70개 이렇게 청구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70개를 초과한 총 30개에 대해서는 결국 또 내 특허권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판매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30개에 대해서는 뭐다? 실시로 달라. 그래서 총 이제 3만 원이죠. 그래서 73만 원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 한번 그 법조문을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야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1번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양도수량이잖아요. 양도수량. 자 이제 한도를 초과한 양도수량은 20개입니다. 맞죠? 한도를 초과한 양도수량은 20개이고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는 30개.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또 높은 것을 청구할 테니까 30개로 택해가지고 결국 실시로 3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방식. 2번 방식은 여러분 이제 이 공제된 양도수량,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공제된 양도수량과 한도수량을 비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2호 양도수량인데 자 2호 양도수량이 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죠. 지금 양도수량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 초과량은 0개입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량 여러분 0개이고 맞죠?
한편 이제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개수는 플러스 30이죠. 0개 플러스 30개이기 때문에 결국 3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국 값이 똑같이 나와요. 한편 이제 한도가 150개인 경우에는 한도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똑같이 이제 73만 원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한도 150으로 해볼까요? 한도 150. 똑같은데. 자, 한도가 이제 150개인데 양수량 100개, 그 다음에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30개라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에 일단 권리자는 야 100개 손해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침해자는 야 이 중에서 30개는 너가 어차피 못 팔았을 수량이잖아. 침해랑 무관한 판매 수량으로서 어차피 너가 건드리지 못했던 수량이다. 내가 팔았어도 너의 파이, 너의 시장을 깎아먹은 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30개는 빼고 70개를 내가 배상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30개는 권리자가 야 그러면 이거 너가 내 특허권을 함부로 실시해서 얻은 이득이니까 실시로 내놔 하면서 총 30개 내에서 3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73만 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번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일단 마찬가지로 산정은 이제 1호 같은 경우에는 70인데 한도가 150만 원이죠. 이제 산정이 한도보다 작으면은 산정. 그래서 70만 원 택하고, 자 여기서 한도를 초과한 수량이 양도 수량 중 한도를 초과한 수량이 없죠. 그래서 양도 수량 중 한도를 초과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0개입니다. 한편 이제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30개이기 때문에 0, 5와 30 하면은 당연히 큰 쪽으로 청구하겠죠. 한편 여러분 이 경우도 한도 초과 수량은 0개예요. 이제 2번 방식을 낼 때 이게 이제 여러분 한도인데 이게 이제 2호의 양도 수량. 이게 이제 1호의 양도 수량인데 여러분 2번 방식은 2호의 양도 수량과 한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1번 방식은 이제 1호 양도 수량이랑 한도를 고려해서 비교하는 거고, 2번 방식은 2호의 양도 수량과 1호 한도를 고려하는데, 어쨌든 2호의 양도 수량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즉 한도를 초과한 수량이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0이고, 그 다음에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30개다 보니까 총 이제 30개에 대해서 실시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이제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에 1번 방식을 취하든 2번 방식을 취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림부터 그려서 그림으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답은 그림을 그리면 되게 빨리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한편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실시계약 불가 수량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 2번 방식은 이제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어디에다가 뺄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더하고 빼고 끝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여기서만 뺄지, 즉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서만 뺄지, 아니면은 한도 초과 수량과 침해 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중에 큰 값에서 빼야 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한도를 50개로 한번 봐봅시다.
그다음에 일단 50개 대해서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초과 수량 50개에 대해서 이제 원래 실시료 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if 실시 계약 불가 수량이 있는 경우에 10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개. 여러분, 실시 계약 불가 수량이 10개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10개는 실시로 해서 까야겠죠. 그래서 10개를 공지한 총 이제 5만 원이 아닌 4만 원을 실시로로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총 4만 원을 이제 실시로로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때 이제 4만 원이 되려면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 자, 먼저 오로지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서만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빼보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도 초과 수량은 50개인데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이제 30개에서 실시계약 불가 수량 10개를 빼면은 20개가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큰 거를 청구할 거기 때문에 50이 돼가지고, 그래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서만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결국 한도 초과 수량과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서 큰 값에서 빼야지 4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도 초과 수량이 50개이고 그 다음에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30개인데 이 중에서 큰 값 50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빼야지 비로소 4만원, 즉 40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방식으로 택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한도 초과 수량과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중에서 큰 값에서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빼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2번 방식은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빼면 됩니다. 2번 방식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호 양도 수량인데 70개가 여러분 한도 초과 수량이 지금 몇 개예요? 20개죠. 한도 초과 수량이 이제 20개고 이 한도랑 이 이제 2호 양도 수량만 고려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도를 초과한 2호 양도 수량은 20개이고 그 다음에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던 수량은 30개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시계약 불가 수량 10을 빼면은 40이 나오기 때문에 2번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어디다가 빼야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1번 방식을 취할 때 이제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어디다 빼냐? 결국 한도 초과 수량과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중 큰 값에서 빼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헷갈렸던 이유가 어떤 방식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좀 혼재가 되었다 보니까 막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딱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결국 똑같은 값은 나옵니다. 방식의 문제이지 그 방식만 이제 한 방식으로 취했을 때 그거를 똑바로 계산만 한다면은 같은 값이 결국은 도출돼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고, 다음 이제 좀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여도. 자, 여러분 이제 기여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것인데, 여러분 이 128조 2항 2호는요 2020년 일본 개정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개정 해설서를 보시면은 이 실시 계약 불가 수량은요 기여도에 의해서 공제되는 수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치매품의 양도 수량이 100개인데 근데 이제 치매품과 특허 제품을 동치로 볼 수 없고 이제 특허 제품이 치매 제품의 일부로서 사용되더라.
즉 일부 부분이더라. 그리고 이 특허 제품이 침해 제품에 차지하는 비율, 즉 기여도가 70%더라. 그러면 이제 한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 양도수량 100개를 온전히 권리자가 판매하지 못한 개수로는 볼 수 없고 이 중 이제 특허 제품이 기여한 개수만큼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0 곱하기 0.7 하면은 총 70개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결국 30개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잖아요. 30개에 대해서는 지금 일실이익 1호로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30개를 이제 실실로서 청구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나머지 30개는 결국 특허권이 애초에 제품의 판매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즉 특허권이랑 전혀 무관한, 특허권 자체랑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러한 개수이기 때문에 실시계약 불가 수량으로 봐서 이것도 이제 실시료로 청구할 수 없다. 즉 이게 이제 여러분 기여도를 통한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이제 양도수량 100개, 그 다음에 기여도 70%, 그 다음에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이 1만원, 그 다음에 실시료가 여러분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원래 이제 맥시멈 100만에 있어서 맥시멈 100만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해서 이제 공제된 30개는 1호로도 청구할 수 없고 2호로도 청구할 수 없다. 즉 70개에 대해서 이렇게 70만 원을 1호로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30개 부분은 결국 제외가 되는데, 이 30개 부분을 여러분 결국 공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침해 행위 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볼 수 있죠. 즉 30개는 특허권 침해랑은 무관한 침해 행위 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 침해 행위 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장이자 동시에 실시계약 불가수량, 불가사정으로 취급해서 이제 1호에 열 때 양도수량 이제 100개 마이너스 이제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30개가 되어서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70개를 1호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2호에 할 때 뭐 한도 초과 수량은 뭐 고려할 필요 없고 결국 침해행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30개인데 근데 또 실시계약 불가 수량이 30개다 보니까 뭐 이거여야 든 결국 0개가 나와서 이 30개 분량에 대해서는 실시료를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여도를요 이렇게 개수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익의 관점에서, 이익 복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개수 복멸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본 거죠. 자, 이익 복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지냐? 아까 이제 개수의 복멸 관점에서 X축이 이쪽으로 이제 앞당겨졌잖아요. 근데 이제 Y축 이제 1만에서 금액에 대한 기여도로 봐서 7,000원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7,000원 곱하기 100개, 이 100개 중에 기여한 금액인 7,000원에 대해서 즉 70만 원을 똑같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한편 이 경우에는요, 결국 어떤 초과 수량이 문제가 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개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온전히 100개 내에서 금액을 까버린 7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초과 수량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항 이호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70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게 이제 훨씬 편하죠. 고려할 인자 요소가 줄어드니까 그냥 곧바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이게 뭐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관계없이 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버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요, 기여율 자체가 이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0.7이라는 기여율을 여기서 곱해줘야 합니다. 아까는 이제 기여도를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봐서 여기에 고려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기여율이라는 별도의 인자를 따로 곱해줘야지만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라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계산 방식에 좀 차이가 생기지만 결론은 똑같아집니다. 근데 이제 한도가 여러분 60개가 생겨버린 경우에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자, 이제 이거 일본 그 개정 해설서에 있는 정확한 예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이제 개수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게요. 개수의 관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양도수량이 100개일 때 기여도가 70%라면은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이제 30개가 되고, 맞죠? 기여하지 않은 수량 30개는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되고, 그래서 총 70개. 이때 이제 한도는 60개가 되니까, 맞죠? 이제 70개가 이만큼이 이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자 동시에 뭐죠? 실시계약 불가 수량이 되는 거고. 그러면 1호는 이 70개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도가 60개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한도 60개 범위 내에서 총 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제 70개를 넘어선 이제 기여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뭐 1억 원, 2억 원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한도를 초과한 이 10개에 대해서는 이제 총 1,000원 맞죠? 그래서 60만 1,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 했을 때 이거 여러분 전혀 답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이게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 여러분 개수로 공제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금액으로 공제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금액 공제. 자, 다시 1만 100원, 그 다음에 100개, 그 다음에 이제 한도 60개. 자, 여러분 금액으로 공제하면은 이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따로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60개에 대해서 원래 6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온전히 60개가 아니라 기여를 한 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한 이제 7,000원, 즉 이만큼 이제 42만 원에 대해서 기여율을 고려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금액에서 기여도를 공제한다는 것은 결국 이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에서 기여도가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초과 소량 40개에 대해서는 4,000원으로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총 42만 4,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정답은요 42만 4천 원인데 이거를 지금 2항 1호랑 2호로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그래프를 딱 그리면은 이제 금액 공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게 값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요 식으로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이거를 18만 원, 이 빈 부분을 18만 원으로 볼 수 있죠. 즉 18개 분량에 대해서 지금 1호로도 청구하지 못했고 2호로도 청구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18개를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한번 봐버리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여러분 18개가 되어버려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0 마이너스 이제 18 하면은 70, 82가 네요. 82. 82, 60. 한편 이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18 마이너스 실시 계약 불가 수량 18, 한도 초과 수량 40. 그러면은 이제 한도 초과 수량이야 40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값이 안 나와버립니다. 기호율은요 여러분 지금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던 사정으로 완전히 고래주거나 아니면은 그 금액으로서 완전히 고래주거나 한 가지만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둬버리면은 이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2은 그대로 둬야 돼요. 여기다가 기호를 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미 기여도가 고려된 수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기여도를 곱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로 하면은 그냥 이게 60만이 나와버리잖아요.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은 이대로 여기다가 둬버리면은 지금 이게 60만 원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 60만 4천 원이 나와버려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조건, 이제 한도랑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어떤 기여도,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식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그래프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를 이 수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재 이제 2항 1호랑 2항 2호는 기여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여도라는 인자 자체를 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이 이렇게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렇게 이제 한도까지 고려가 되는 어떤 복잡한 수식과의 관계에서 2항 1호와 2호에서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좀 허점, 난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은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이제 컨셉은 그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기여도에 의해서 공제되는 수량으로 본 것인데, 근데 막상 이제 이 실시계약 불가 수량을 기여도에 의해서 공제되는 수량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고 보일 수 있어요. 일단 기여도랑 이제 기여도가 나올 경우에 기여도는 이제 금액 공제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개수 공제가 아니라 금액 공제로 해야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금액 공제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수 공제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개수 공제가 되면은 다시 설명하면 이제 금액 공제라면요, 금액 공제. 그러면 이제 별도의 기여율이라는 인자를 따로 곱해야 돼요.
이 수식이 없는 기여율이라는 인자를 따로 곱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금액 공제로 하면은 기여율 인자를 따로 곱해줘야 되지만, 근데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실시 예약 불가 소량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금액 공제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실시 계약 불가 수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던 수량이 안 보이잖아요. 이 X축으로 왔을 때. 이건 이제 그냥 억지로 한번 세워본 거고, 이건 억지로 한번 가정을 해본 거고. 금액 공제하면은 바로 이제 계산이 딱 떨어지고, 이 60개와 100개 사이에 그 어디에도 이제 뭐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나 실시 계약 불가 수량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애초에 그 목적이 기여도에 의해서 공제되는 수량을 실시 계약 불가 수량으로 취급해서 이 법조문을 개정을 한 것인데, 근데 금액 공제로 계산해버리면은 굳이 2호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여율을 개수 공제로 해버리면요, 이제 이 개수 공제는 이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자 이제 실시 계약 불가 수량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개수 공제로 보는 순간 이게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금액 공제로 보든 이제 개수 공제로 보든 둘 다 계산이 되는데, 한도가 이제 생겨버린 순간, 한도가 그 양도 수량 범위 내에서 생겨버린 순간 이제 금액 공제를 할 때는 계산이 돼버리고, 개수 공제를 할 때는 계산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 버리는, 즉 현재 이 2항 1호와 2호식으로 계산이 안 돼버리는 그런 난점이 있으니까 이 식 자체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라고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보완이 필요한 식이라고 생각돼요. 일단 그래서 비록 이 개정 취지가 기여도를 고려해서 계산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여도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이 온전히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험까지 나오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시험까지 나오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기여도를 한번 고려해서 계산해 봤을 때 뭔가 이제 지금 이 2항 1호와 2호에 할 때 계산이 잘 안 되는 난점이 생기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 앞에서 리딩 케이스 정도, 그래서 치명위에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한 그 케이스만 좀 이제 잘 익히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아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뱉어냈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더 자료를 찾아봤지만 너무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더 나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이 128조 2항 개정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